방장 스님 조언들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끌어안기 할까? 제가 물음표를 쳤습니다. 물음표를 쳤습니다. 다른 데서는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공개활동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그 조치가 나오면은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무조건 협력을 해야 된다. 이 큰 두 가지를 향해서 제 논평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권, 우파가 사는 길이고 이재명을 단죄하는 길이고 좌파의 집권을 막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전면 중단, 한동훈의 제자리 찾기, 지금 뭐 이재명과 대표회담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장애 집회한다고 하고 1심 선고 2개 남겨놓고 있는데 무슨 그게 여야 대표회담을 합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본인이 총선 때 외쳤던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다시 외칠 때죠. 단 전제 조건은 제가 한동훈 대표보다 먼저 이야기했던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전면 중단입니다. 자, 그 차원에서 일단 거제 용산 해동이 있었는데 그 일종의 후폭풍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언론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만나고 나서 오히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제 오늘 계속 그랬습니다. 일단 또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좀 결이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보도 먼저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어제도 제가 조간 보도 해가지고 양쪽이 뭐 빈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간은 빈손 하도 빈손 하니까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3개 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했죠. 일일이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설명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접점이 좀 찾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설명한 데 대해서 한동훈 대표 쪽이 실제로 나눈 대화와는 다르게 일종의 마사지를 해서 별의평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또 양쪽이 또 진실 공방을 벌이는 듯한 세 사람이 앉아서 말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은 안 했고 이 한동훈은 박정아를 통해서 했고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진석 실장은 이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게 빈손 하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한동훈 쪽에서는 또 그게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었잖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아침까지 상황이고 그 이후 상황은 제가 지금부터 다시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상황을 신문으로 보여드리면 조선일보 윤 돌 맞아도 간다. 이거 저기 부산 범어사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윤은 돌 맞아도 간다. 한은 민심을 따를 거다. 민심을 따르겠다. 이제 지금 양쪽으로 지금 따로따로 가는 모습을 오늘 또 일면 톱에서 다 썼죠. 동아일보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법 막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입장에 선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야당 입장에 선다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8명 이상이 이탈을 하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말의 배경에는 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믿는다라는 뜻이다. 이것도 용산의 설명인데 자, 가장 자극적으로 어제 저녁까지 상황을 아침 조간에 쓴 신문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가 이게 조중동 이렇게 묶어서 하지만은 이게 상당히 지금 민주당 좌파 진영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논조를 계속 보이고 있죠. JTBC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기사를 오늘 톱으로 내보냈습니다. 용산 대하 각색 말고 예스냐 노냐 답하라. 한동훈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용산 대하 각색 말고 예스냐 노냐. 자, 이게 뭐 우리 옛날에 뭐 일본 말로 뭐 예스까 노까 뭐 하고 막 몰아붙이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 순사가 뭐 독립군 취조할 때 예스까 노까 뭐 이런 영화에서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한동훈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것을 이 뭐 정확한 멘트인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걸 일면 톱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벌이고 충돌을 하고 서로 막 그 공방을 벌이는 이것을 즐기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중앙일보 이 내용은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 다음 날에 측근들에게, 그러니까 어제 측근들에게, 이게 뭐 측근들에게라는 것이 뭐 회동하고 그날 저녁에 이 측근들과 저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저녁이죠. 어제 저녁이죠. 측근들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한동훈 말을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중앙일보가 그 측근이라는 사람한테 또 들어서 했는데 한동훈 쪽에서 저 언론 플레이 좀 많이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측근들에게 용사는 지금 말의 각색을 할 때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제안에 대해 예스냐 노냐를 말할 때라고 말했다고 친한계 인사가 전했다. 그 해당 인사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여러 말을 하면서 설명을 덧대지만 결국 본질은 내 3대 제안에 대해 모두 노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는 결국 민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은 이를 매섭게 지켜보고 있다. 자, 이게 과연 예스냐 노냐를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한동훈이 이야기했는지 조금 멘트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동훈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요구했던 3대 제안,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유역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이건데 대통령실은 회동 당일인 그제는 서면 브리핑 없다. 공식적으로 침묵을 했죠. 그런데 워낙 빈손하니까 다음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고위 관계자가 발언을 하고 공지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달라. 누가 무슨 그 잘못을 하고 이제 명단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면은 내가 정리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유역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도 있으니 지켜보자. 고 했고 대외 활동 중단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외 활동을 많이 줄였고 앞으로도 줄여 나가겠다. 이 정도까지 이제 나왔다. 전면 중단 선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제 생각에도 변함이 없고 실제로는 그렇겠지만 일단 그 정도까지 좀 의견을 접근시키고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 전언에 따르면은 말을 각색했다. 본인이 들은 말하고 다르다. 약간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한동훈 대표 쪽이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 건의를 한 내용을 더 아주 상세하게 언론에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한남동 라인, 소위 한남동 라인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에게 다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름을 일일이 거명을 했다. 그리고 실명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강기훈 선임 행정관, 그러니까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일종의 김건희 라인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죠. 제가 한번 그때 일전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뭐 신문사 출신, 방송국 출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지금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가려고 서류를 내놨다고 합니다.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은 이 공항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가려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김건희 라인 아니냐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양쪽이 티격태격하면서 말을 왜 각색을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당히 이제 겉으로 막 드러나서 치고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대통령실이 또 발끈했습니다. 아니 무슨 각색을 했다는 말이야. 또 대통령실이 오늘 도대체 어떤 부분에 왜곡이 있다는 것인지 좀 말해보라. 지금 그저께 해동한 것을 두고 81번 해동을 두고 그제 저녁부터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해당 결과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어떤 부분에 왜곡이 있다는 건지 한 대표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살펴보겠다. 또 예스냐 노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답을 하나씩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서 말씀드렸다. 자, 그래서 양쪽이 이제 일종의 진실 공방을 하면서 공을 넘기면 저쪽에서 다시 또 토스해서 스파이크 치고 여기서 또 리시버해서 또 스파이크 치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 다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잘못되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접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또 이렇게 파악을 하기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 나온다. 자,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 용산각 막 겨누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고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2조 심판도 좀 외쳐라. 왜 이재명하고 대표회담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동훈 대표가 오늘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1월 15일 나온다. 그때 우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잘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1심이 선고가 나왔는데도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를 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국민 불만의 1순위가 김건희 리스크라면은 1심 이재명이 1심이 나와도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민주당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SF 소설이죠. 오말리스입니다. 오말리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그 SF 소설이 있죠. 어떤 지상 낙원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왜 그것을 떠나느냐. 그 지상 낙원에 사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 10대 젊은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이 소설이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각을 해서 다 떠나갔다. 그 소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죠. 만약에 지금 이제 이재명 1심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피선거권 박탈령,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이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1심 선고지만 우선 1심 선고지만 유죄가 나오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민심이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야 정상인데 그때까지도 김건희 리스크가 국민의 불만의 1순위로 남아있다면은 이재명에게서 떠난 민심이 국민의힘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전에 선제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같은 것을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어느 정도 아 그래 변하는구나 좀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앞으로 대외 활동 중단한다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좀 지켜보지 뭐
하는 사이에 이재명 1심이 유죄가 나오고 피서증거권이 박탈되고 검찰이 조작했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 되고 하면은 민심이 이재명에게 떠난 민심이 정권으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감찰관 추천을 다시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하도록 꺼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3개 요구 조건 플러스 특별감찰관, 이 대통령의 친인척 그리고 수석 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먼저 추천을 해야 됩니다. 추천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해달라. 이렇게 또 건의를 했었죠. 그 부분도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께도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었다.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특별감찰관을 던졌는데, 자, 대통령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한번 임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간에 그만뒀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가시죠. 성가시죠. 청와대 안에 딱 사무실 가지고 앉아가지고 이 대통령 친인척들 관리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문다이 태국 이주할 때 그렇게 그 마음대로 청와대 전 조직을 동원을 하고 이 사유화해서 뭐 경호원 뭐 태국으로 보내고 경호원과 동거래하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양인에서 특활비로 의심되는 돈 보내고 이부소 비서관 유송아 돈 보내고 이런 거 못했겠죠. 그건 특별감찰관이 그거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감찰관이 임명을 안 하고 자기 편 신우석 자기 편 그 민주당 국회 보좌관 하던 사람 지금 조국당의 사무부총장을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진인석 담당이라고 앉혀놓으니까는 감시가 안 되고 오히려 가서 수발을 들었죠. 자, 그 특별감찰관을 지금이라도 임명을 하자. 임명을 하면은 이 비단 김건희 여사뿐이 아니고 대통령의 친인척들, 지금 자녀는 없지만 친인척들이 있죠. 친인척들을 그 감찰을 하고 또 수석 비서관들도 감찰을 하게 되니까 임명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안이 돼 있냐면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자, 국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거 연결을 시켰습니다. 뭐냐면은 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 북한 인권재단이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사를 추천을 안 합니다. 민주당이. 왜 그러냐면 북한 인권을 그 문제를 삼으려는 재단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친북 성향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김정은의 인권 유린 문제를 이것을 건드리게 되니까는 아예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자, 그러니까는 그 대신 이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그 우리가 추천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 재단 이사 추천을 하자.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도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하자. 그래서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은 그 우리가 북한 인권 지금 한동훈은 북한 인권 재단 이사 추천을 굳이 우리가 전제를 안 할 테니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함께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하자. 특별감찰관. 용산에서 보면 좀 꺼릴 문제일 수가 있죠.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놨는데 이거를 그냥 그 연계 떼버리고 한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대통령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동훈 끌어안기 뭐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달았지만은 조심스럽게 어제 제가 그 견해가 접근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조금 전에 오후 5시 반쯤에 속보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해 오면은 임명하겠다. 근데 여야 합의 지금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 안 시키면은 그 민주당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추천하게 되는 거죠. 추천을 합의해 오면은 임명한다. 한동훈 안을 사실상 수용한 거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야가 후보 추천에 합의하면 임명하겠다 방침을 밝혔다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을 한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문제는 여당 내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제 해결을 했죠. 해결을 했으면은 당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으니 지켜봐야겠다고 덧붙였지만 이거 연결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접근되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 모든 것을 제가 조간신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빈손으로 끝나고 나서 서로 막 공방을 벌이고 서로 말싸움하고 뭐 떠넘기고 막 이렇게 한다고만 계속 그 언론에 보도되지만 이런 진전들이 지금 하나씩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정치화 토픽 그 제목에 방장 스님 조언들은 한동훈 끌어안기 이렇게 단 이유는 어제 사찰을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저는 이 의미 있는 대화대로 오갔다고 봐야 되는데 어제 부산 금정구에 있는 범어사를 찾아갔죠. 원래는 세계자원봉사대회 부산에서 개최가 됐는데 거기 이제 참석을 했다가 초량시장도 갔고 어제 범어사 영남 3대 사찰의 하나죠. 범어사에 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를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자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이게 한동훈과의 갈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는데 저항이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거지만은 어쨌든 공교롭게 이 한동훈과의 회동 다음 날 부산에 가서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자고우면하지 않겠다. 힘든 상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그 범어사의 방장 정려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당히 비우며 새로운 것 채우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라. 그런 마음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바깥에서 흔드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법화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액자를 하나 선물했는데 두 개네요. 액자 두 개를 선물했는데 그 정여 스님이 감인대라고 쓴 액자. 뭐냐면은 감내하라. 그러니까 견디고 참어린 대 기다려라.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이런 액자. 그리고 일인장락. 한 번 참어린 참으면은 길게 오랫동안 웃는다. 힘들 때 보시라. 자, 이런 것을 또 해서 아마 좀 상당히 좀 평안한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방장선님 조언들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도 끌어안을까? 이렇게 어쨌든 하나씩 이 매듭을 풀어나가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서로 친한, 친한 막 나눠가지고 서로 뭐 치고받고 막 말싸움하고 지금 뭐 댓글에도 서로 막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공멸이죠. 그게 공멸이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이재명이죠. 이재명.